결혼한 지 이제 겨우 4년 됐는데 남편과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못난 친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고 저한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든 부모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생각뿐이에요.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고 남편도 완전히 죄가 없지는 않겠지만 딸과 아들 차별을 심하게 하고 끝까지 저희를 실망시키시네요.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오빠한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오빠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각종 학원이나 심지어 비싼 대학생 1:1 과외까지 받아가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머리도 워낙 나쁘고 공부에 뜻이 없는 데다가 끈기도 없는 사람이라서 인서울 대학은 물론이고 지방국립대도 갈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누구든지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집 근처의 지방 사립대를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고작 그 정도 성적에 아들이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20살 오빠한테 1,000만 원짜리 중고차까지 사주셨습니다. 오빠 다니는 대학교가 집에서 다니기는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통학용으로 사주신 차였는데 그 차로 다니라는 학교는 안 다니고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면서 부모님의 피 같은 돈을 받아서 낭비하고 다니더라고요. 20살에 차를 사줄 정도면 저희 집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하시고 엄마는 3교대 공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오빠한테 아낌없이 투자하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저한테 고등학교나 대충 졸업해서 공장 들어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도 싫고 끔찍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악 물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과외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 하나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더니 수업진도 따라가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벅차다고 느껴져서 엄마를 한 달 내내 졸라서 겨우 종합학원 하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엄마가 뭐하러 학원까지 다니려고 하냐면서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티를 팍팍 내셨고 학원까지 다니는데도 10등 밖으로 떨어진다면 다신 학원 안 보내줄 거라는 소리까지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를 들어갈 수 있었고 적어도 오빠보다는 제가 낫다는 사실을 수차례 부모님한테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눈에는 오직 오빠만 보이는 건지 저한테는 별다른 지원이 없더라고요. 기숙사 생활하고 많은 알바와 장학금을 받아가며 겨우겨우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고 집에서 먹고 자며 학원까지 다녔기 때문에 돈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대학 때부터는 혼자 힘으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자꾸 오빠랑 비교하는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이번 제 이야기의 대부분은 오빠가 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오빠는 대학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놀러만 다니다가 군대 다녀와서는 아예 복학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하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님이 오빠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주셨고 아빠 카드까지 오빠가 들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고 다녔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저는 20살 때부터 거의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지냈었고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본가에 들어가면 망나니 같은 오빠의 모습과 아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퍼다 주기만 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한심하고 괴로워서 혼자 회사 근처의 자취방 구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대학을 자퇴하고 몇 년째 놀고 먹는 오빠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오빠한테 하는 지원을 좀 줄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거라고는 그깟 회사 좀 다닌다고 유세 떨지 말고 네 오빠가 나중엔 더 크게 될 사람이라면서 부모님의 면박이 이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친정이 정말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맞벌이에서 버는 돈으로는 먹고 사는 생활비에 오빠한테 들어가는 용돈이나 자동차 할부금 같은 쓸데없는 지원을 하느라 다 써버리셨고 그나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 거창한 건물까지는 아니고 작은 상가 2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가 매달 250만 원 정도는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저희 오빠나 아마도 그걸 믿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고 밖엔 생각 안 들어요.
하지만 오빠가 군대 다녀와서 31살 되도록 놀고 먹기만 하다가 그때 한참 카페 창업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빠도 카페 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라서 프랜차이즈로 2억 가까이 들여 카페를 차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 대목에서는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질 정도인데 처음에는 지가 먼저 하고 싶다고 잘할 자신 있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던 거고 부모님도 생애 처음으로 아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큰 돈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 갖고 계시던 상가 중에 하나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처음에는 카페 나가서 일도 좀 하고 열심히 해보려는 것 같더니 반년도 못 가서 실증을 느끼고는 관리도 하지 않고 내팽개쳐 두더라고요. 나름 유동인구도 많은 목 좋은 곳에 차려줬는데 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까 직원들끼리 개판을 만들어버려서 2년도 못 가 망해버리고 말았죠. 생돈 2억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저희 부모님은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얼마 후 상가 하나를 팔아버리고야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오빠 나이가 올해로 39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아빠 나이가 7순이 훌쩍 넘었고 엄마도 내년이면 7순입니다. 아직까지 두 분이 은퇴 못하시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이유가 오빠 뒷바라지하고 용돈 대주느라 그러는 건데 진짜 가끔 한번 친정 가서 그 모습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서 오래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오빠가 주제 파악이라도 했기 때문에 아직 장가도 안 갔고 만나는 여자도 없이 집에서 놀기만 한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여자 만나고 술 마시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하고 술을 마셔도 집에서 마시니까 옛날에 비해 돈은 적게 쓴다는 점이 현재까지 유일한 장점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4년 전에 결혼했고 2살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정말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친정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댁복은 있었는지 시부모님이 제게 잘해주시고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먼저 봐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대신 애를 봐주겠다고 하셔서 덕분에 육아휴직 1년만 하고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죠. 친정에 있는 오빠는 장가갈 생각도 없고 뭔가 새롭게 일을 해볼 생각도 전혀 없이 하루하루 놀면서 썩어가는 느낌이라면 반면에 저희 남편은 단 하루 1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근처 공원을 조깅하고 헬스장에서 30분씩 운동까지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헬스장에서 샤워까지 다 마치고 7시에 집에 오면 아침 간단하게 챙겨 먹고 출근해요. 저녁 6시에 퇴근하면 월수금은 영어학원을 다니고 화요일 목요일은 수영을 하러 다니죠. 주말에는 항상 집에서 뒹구는 법이 없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온 집안 대청소를 하거나 저랑 아들 데리고 캠핑 다니는 것이 남편의 즐거움이에요. 하루를 거의 30시간처럼 쓰는 사람이고 본인 일이면 일, 집안일이면 집안일, 심지어 육아까지 알아서 척척 다 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시부모님도 알아서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고 저희 도움 없이도 충분히 알아서 사실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을 모아놓으셨어요. 진짜 남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 친오빠가 남편의 반의 반이라도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를 예뻐하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봐도 대체 누가 친정부모고 누가 시댁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어느 정도 저희 친정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 연세도 적지 않은데 나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봐주시니까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을 드리고 있었고 그마저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공짜로 애를 봐달라고 맡깁니까? 시댁에 100만 원 드리고 있으니 저희 친정부모님 생각이 안 날래 안 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먼저 장모님한테 50만 원씩이라도 보내드리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매달 받아오는 월급이 450만 원 정도고 제가 3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150만 원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자식도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무리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애라도 봐주시니 100만 원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지만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아직 네 오빠가 장가 안 갔으니 목돈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하셨고 겨우겨우 1,000만 원 현금으로 내어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제 결혼 자금은 모아놨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은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지만 막상 1,000만 원 주고 끝이라니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줬던 1,000만 원도 1년 후에 갑자기 돈 필요하다며 1,000만 원 빌려달라 하셔서 제가 갖고 있던 비상금에서 빌려드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 말했어요. 그러니 저는 부모님한테 결혼할 때도 한 푼 받은 것이 없는 셈이었죠. 아무튼 시부모님 드리는 100만 원은 아깝지 않았지만 우리 친정에 드리는 50만 원은 너무 아깝기도 하고 남편한테 눈치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앞에서 섭섭한 내색 한번 하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저희 친오빠한테 전화가 오더니 우리 남편을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10분 정도 통화를 했었고 남편이 그날 저한테 형님이 또 무슨 사업 같은 거 하시려나 본데 대출이랑 세금에 대해서 한참 물어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평생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 없고 먹고 놀기만 한 저희 오빠가 창업할 만한 목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세 식구 살고 있는 집을 빼면 이제 상가 하나 남은 것이 전부였거든요. 깜짝 놀라서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빠가 또다시 사업한다고 하면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펄펄 뛰었는데 엄마는 그런 적 없으니 괜히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뭔가 계속 찜찜한 기분은 남았지만 오빠도 사람인데 설마 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에 하겠나 싶어서 그 뒤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오빠가 차를 새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아빠를 닥달했더니 나머지 하나 있던 상가를 오빠 앞으로 명의를 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어차피 김서방이랑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잖아. 네 오빠 일이 안 풀리는데 어떡하니 계속 저렇게 집에서 놀게 놔둘 거야? 저희 사는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도 아니라서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작은 상가가 5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집안에 하나 남은 큰 재산이고 어떻게 보자면 저희 부모님 노후 생활비나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오빠한테 줘버릴 수 있나 싶은 마음이었죠. 증여할 때 나오는 세금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것까지 전부 부모님이 해결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앞으로는 나한테 용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남편이랑 시부모님 얼굴 뵐 면목이 없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부모님 재산이니까 부모님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지금껏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부모님 등골이나 빨아먹던 오빠한테 싹 다 넘겨버리는 것이 한편으론 억울하고 너무 서운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친정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따졌지만 부모님은 장남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면서 네 오빠가 불쌍한 사람이란 소리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친정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결혼하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에게 화를 내본 적 없던 남편이 그날따라 너무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도 남편은 항상 기본적인 사위 노릇을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친정부모님에게 우리 친오빠가 주는 용돈보다 제 남편이 주는 용돈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친정 엄마 아빠가 모두 은퇴하시고 집에서 쉴 나이가 되시는데 그때부터 당장 생활비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막연하게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있으니 내가 용돈 조금 드리는 걸로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상가가 오빠 앞으로 가버린 이상 노후 준비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이번 일 때문에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그만하고 싶고 앞으로 처가 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편한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라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남편 말대로 당장 친정에 50만 원씩 주던 용돈부터 끊었는데 제 월급날이 며칠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왜 아직 돈 안 보내냐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오빠한테만 용돈 받고 나중에 아프다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오빠 보고 해결해달라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벌써부터 재산 때문에 삐져서 용돈 안 준다는 협박이나 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나 우리 남편이 해준 건 전혀 생각도 못한 채 용돈이나 계속 내놓으라고 하시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고 질려버렸어요. 이런 말 할 거라면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딸이라 부르지도 마시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엄마 전화를 끊었더니 바로 저희 남편에게 또 전화를 하셨나 봐요. 남편한테 엄마가 전화해서 처가 재산이나 놀이는 파렴치한 취급을 하셨다는데 그날 저녁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남편이 이런 소리 들으며 결혼 생활할 바에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제게 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남편은 앞으로 친정 집안 식구들이랑 완전 인연을 끊고 살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따로 살자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친정보다는 남편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을 선택했어요. 집안이 이 정도로 발칵 뒤집혔는데 오빠라는 인간은 외제차 새로 뽑았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계속 저런 인간을 믿고 집안 재산 다 밀어주는 한 집안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우리 오빠 주변에 돈 냄새 맡고 사기꾼들 몰려와서 사업하라느니 투자하라느니 하면서 재산 다 가져갈 것이 뻔한 일이에요. 하나 남은 상가까지 밀어주고 더 이상은 밀어줄 재산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 살고 있는 집까지 주고 나면 노년의 길바닥에서 보내실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가서 저보고 먹여 살리라 하기 전에 지금 빨리 인연 끊고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고 솔직히 저한테 그 상가 하나를 줬으면 남편이나 제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잘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건 저희 부모님이고 저는 그냥 남편이랑 시부모님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몇 년 뒤에 알거지 되고 후회해봤자 그땐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